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이제 102화 이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요거 이제 간단한 질문이죠. 사연인데 네네. 한번 팀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력성으로 진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직업도 없고 가진 것 또한 없어 협의 이혼을 생각 중인데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부터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네,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이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의 외도와 이제 폭력성 이런 걸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을 하는데, 네네. 오히려 이런 외도와 폭력성을 참고 사는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굉장히 많고, 이혼은 꿈도 못 꾸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네. 아기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막상 이 집에 나가면 뭘 먹고 살 것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크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혼을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한 발짝 앞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혼에 이제 앞서가지고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하세요. 네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다. 네.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이번 102화는 이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이혼을 정말 내가 원하는지부터 먼저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하죠. 모든 상황을 일단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혼도 어려웠던 만큼 이혼은 이제 그 이상으로 힘들거든요. 또 이혼 전의 나의 상황, 그리고 이혼 후의 나의 상황, 이런 걸 다 비교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별거 아니다, 뭐 배우자가 뭔가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힘을 합쳐가지고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도도 뭐 한번 바람 핀 사람이 끝까지 바람 핀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뭐 좀 다시 관계 개선이 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폭력성 이런 것도 치료받고 좀 뭐 상담센터 많이 다니고 이러면 좀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좀 개선을 좀 노력해볼 그런 마음은 없는지, 네. 그리고 또 그 배우자의 그런 행동이 또 나 때문인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먼저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그런 의사가 생겼으면은 이혼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로는 이혼을 정말 원하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가 있다면은 미성년 자녀, 특히 좀 어린, 뭐 이제 정말 초등학교 이전에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자녀도 있을 거고, 뭐 중고등학생들도 있을 거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한 좀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법에 써 있어요. 협의 이혼을 할 때도 이제 양육에 관한 사항, 그 조서가 있습니다. 네. 그 조서를 이제 판사님한테 제출을 해서 이거에 대한 협의가 됐다라고 확인을 받아야지만 너네 이혼하세요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 일단 양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부모 욕심은 좀 이제 버리셔야 돼요. 일단 네. 자녀의 복리가 제일 우선이죠. 네. 아이를 위해서 제일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내 와이프 또는 내 남편이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이렇지만 내 배우자는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다. 그리고 또 그쪽은 좀 친정이 있다. 아니면 그쪽은 시어머니, 시부모가 있다. 그러면 애들 좀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좀 과감히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누구를 원하는지, 보통 이제 뭐 딸은 엄마가, 아들은 아버지가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재판상 이혼을 할 때도 이제 재판부가 볼 때도 자녀의 복리를 제일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부분도 어쩔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부담이 되고 내가 아이를 뭐 먹여 살릴 능력조차 없는데 그거를 양육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이고 그쵸. 아이한테도 못할 짓입니다. 그래서 아이 양육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차피 이혼을 하는 거면은 우리는 이제 안 본다고 하더라도 애를 위해서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분께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위자료 받기 위한 증거가 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뭐 물론 이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이게 뭐 재판상 이혼을 제기를 하면은 가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가지고 위자료 책임을 주는데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증거를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남편의 외도 증거, 그 다음에 또 외도 상대방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확보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하죠. 이건 네 번째는 재산 명의를 좀 확보를 해야 돼요. 네네. 이제 이런 거는 뭐 재산이 없으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재산이 많은데 내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이 정말 많은데 뭐 이혼하고 싶다 이러면 이거 걱정할 필요 없고 보통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할 때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하지.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산 명의를 좀 확보를 해야 돼요. 배우자 명의로 뭔가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다. 가압류 때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뭔가 집이 하나 있다. 그럼 또 뭐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거 때려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때 재산을 분명히 이제 은닉하거나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혀 안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승소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얼마를 해줘라라고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재산을 확보를 해라 이런 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이혼 후 나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뭐 가정주부셨다면 뭐 이혼 후에 경제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이제 보통 경력 단절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경단녀가 됐을 텐데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깁니다. 이제 뭐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지금 40대 주부께서 그쵸. 이제 이혼하시고 나면 앞으로 60년 더 사셔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네네. 이제 뭐 그런 좀 대응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이혼 후에 내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일단은 결혼 생활보다 그 이혼 후의 삶이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야지만 이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옆에 주위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담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잘 고민만 해보고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뭐 항상 뭐 그 영상의 끝머리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 많은 이런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혼하세요, 뭐 결제하고 가세요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이러니까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단한 5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혼을 준비하기 전에 또 뭐 생각해야 될 것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일단은 망설이지 말고 저의 도움을 받으시라. 아니면 네. 또 팀장님한테 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기하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103화. 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죠. 네네. 소송을 당할 것 같다. 소장을 네네. 받았어요가 아니라 소송을 당할 것 같습니다라는 네네. 피고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피고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죠. 네네.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뭐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제가 네. 댓글에 대한 달아주세요. 답글도 좀 열심히 달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